체력의 한계치까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 자고 깨면 걷고 또 걸으며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록. 네팔에서 일반적으로 트랙 루트가 개발된 지역은 세 곳뿐이다.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랑탕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쿰부 히말라야, 이 세 곳이다. 그 세 곳 가운데 에베레스트 지역은 험악한 날씨와 지형 때문에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 11월, 12월, 3월, 4월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한 고도차를 견뎌야 한다. 그 말은 고산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초보자나 체력적으로 뒤떨어진다면 이곳을 추천하지 않는다. 나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서 안나푸르나 쪽을 처음 계획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지역을 택했다. 그로 인해 나도 3번이나 고산병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 히말라야 대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다. 4000m 이상 오르면 수목 한계선을 넘어 나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땔감으로 야크나 말의 똥을 한 달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곤 한다. 해발 5000m쯤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문득 저승문턱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그 느낌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무슨 아편 맞은 것처럼 특별히 짜릿해서가 아니라 한번 그러고 나면 새 속에서의 일상이 한동안 아기자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꽃이 더 어여쁘게 보이고 미워야 마땅한 어떤 인간도 그냥 가련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글쓰는 지금 문득 잠을 자다 숨이 가빠 가슴을 쥐어뜯던 그때 생각이 난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또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5545m 칼라파타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곳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셀파에게 들었다. 나머지는 고산병과 체력적인 문제로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 2걸음 올라서면 멈춰서 호흡을 몰아쉬게 된다. 모든 동계 피복을 다 갖췄는데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이곳을 오르기 위해 3번의 고산병을 이겨내야 했다. 누구나 고산지대에 가면 고산병이 온다. 두통을 시작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진다. 밤에 잠을 깊게 못 자고 자주 깬다.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본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고도를 올리게 되면 폐부종이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촐라패스라고 하는 4900m 지점을 넘기 직전의 로찌의 모습이다. 촐라패스, 가장 위험했던 구간이다. 사망사고나 실종사고가 매번 일어나는 구간이다. 촐라패스를 넘을 때는 반드시 경험 있는 셀파나 가이드를 동반해야 하며 전날 눈이 많이 왔다면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 촐라패스를 넘다 보면 만년 빙하지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압감은 정말 대단했다. 박영석 대장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이겨내고 성공해내는 것도 본인 자신이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도 본인 자신이라고. 해발 3440m 남체바자르. 삼면이 산 허리에 둘러싸인 말발굽 모양의 마을로 사실상 히말라야 쿰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 이곳은 쿰부 지역의 가장 큰 세르파족 마을이며 교육의 중심지이자 트레킹의 거점으로서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트레커들이 여기서 고도 적응을 위해 하루나 이틀 머물면서 부족한 물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오름길에 고도 적응을 위해 이곳에서 이틀을 머물며 3880m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뷰 포인트 호텔까지 고도 적응 훈련을 다녀온 바가 있다. 세르파, 히말라야 등반대를 도와주는 현지인 가이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원래 세르파는 네팔을 구성하는 민족 중의 하나이며 자긍심 강한 산악민족이다. 타르초. 세르파들의 염원이 타르초에 적혀 히말라야 곳곳에 날리고 있었다. 세르파의 신발. 한 달 전에 샀다던 중국산 싸구려 신발과 단 한 켤레의 양말. 펜바는 한 달 가까이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난 저 빨간 양말 하나로 한 달간의 트레킹을 마쳤다. 등산화도 아닌 운동화로 아이젠도 없이 촐라패스에서 몸을 한껏 낮춰 손으로 바닥을 쓸어가며 촐라패스를 넘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트레킹을 마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양말과 고무장갑, 아이젠, 랜턴 등등 모두 다 주고 왔다. 모두 펜바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트레킹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있었다. 끼니 때울 걱정을 하는 저들 앞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들 앞에서 조그만 불편도 참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더 측은해졌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가장 큰 매력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이 푸른 하늘과 하얀 설산과 갈색 초지 그리고 먼지 있는 땅이 어울려 보여주는 단순미의 극치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팀스카드와 퍼밋. 팀스카드는 네팔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것인데 일종의 셀파들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내가 고용한 셀파가 등반 도중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이나 모든 절차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것이다. 퍼밋은 에베레스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기 전에 나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인간에게 있어서 집이며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집 밖으로 나와 있는 길, 난 그 길을 따라 답답하게만 여겨졌던 현실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미친 듯이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그 길에 나서서 지치도록 걷다 보니 다시 가족이 그립고 집이 그립고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긴 시간 동안 나의 이런 트레킹은 나에게 아직 그런 그리움이 남아있는지를 묻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떨어질수록 그리움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히말라야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다.